내가 이만큼 오래 살아보니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순이 넘고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속을 다 드러내고 만나는 사람마다 형편과 고생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그 고통은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수많은 세월을 건너오며 사람과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용히 지켜본 사람입니다. 젊은 날 우리는 정직하게 살라고 배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진심이 통한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도 스승도 책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 역시 그 말을 믿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솔직하면 결국 사람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반을 넘어 후반에 이르러 돌아보니 세상은 교과서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때 모두가 깊이 이해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자식 문제가 걱정이라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면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여 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구분이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늘 힘든 사람, 저 사람은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사람은 안정감이 느껴지는 곳으로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여유와 단단함이 보이는 사람 곁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젊을 때의 서툼은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약점은 능력의 부족으로 해석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아직 어려서 그렇다는 말과 이 나이에 저 정도냐는 말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나는 이 차이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무방비한 솔직함은 미덕이 아니라 스스로 방패를 내려놓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과 모든 상처를 공개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실함은 중심을 지키는 태도이지 자신의 약함을 모두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말해버릴까요? 그것은 선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일 때가 많습니다. 잊힐까봐, 오해받을까봐, 혼자 남을까봐 우리는 자꾸 설명합니다. 나도 힘들다, 나도 사정이 있다며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외침을 연약함의 신호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강한 사람들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늘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해야 하는 사람은 이미 방어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거짓을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지킬지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은 모두에게 공개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는 더 많은 이해를 얻기보다 더 깊은 존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중은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태도에서 나옵니다. 차분한 눈빛, 단정한 말투, 불필요한 설명을 삼가는 침묵이 사람의 무게를 만듭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르러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사정을 오래 기억하지 않지만 당신이 풍기는 기운은 오래 기억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운으로 남고 싶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말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을 나눌 것은 줄어들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빠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속에 쌓인 이야기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것이 약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참고 살아온 세월의 무게 때문이라고 봅니다.
젊은 날에는 해야 할 일이 앞에 놓여 있었기에 아픔을 말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속도가 느려지면 그동안 미뤄두었던 감정들이 고개를 듭니다. 그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참고 견뎠는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푸는 방식에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자신의 무게를 남에게 기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겠다고 말은 하지만 반복되는 한숨과 걱정 속에 오래 머무르지는 못합니다. 만날 때마다 건강 이야기를 꺼내고 형편이 어렵다고 말하고 자식 문제를 한탄하면 처음에는 위로가 돌아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조금씩 거리를 둡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가벼운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에 대한 본능입니다. 나는 전쟁 이후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고 내일이 불안했습니다. 그때 우리 세대는 고통을 서로 경쟁하듯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없이 일했고 말없이 서로를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반복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고통은 침묵 속에서 더 깊이 연결되었습니다. 그 침묵은 차가움이 아니라 배려였습니다. 나는 그 시절을 지나며 배웠습니다. 아픔을 전부 말하지 않아도 사람은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말을 통해 존재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 그렇습니다. 나 여기 있다고. 나도 아직 쓸모 있다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말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저 사람은 여전히 힘들구나. 저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위치구나 하고 조용히 분류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당신은 동등한 자리가 아니라 보호해야 할 사람 혹은 피하고 싶은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나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같은 실력을 가졌는데도 누구는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누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는 놀랍게도 태도에서 나왔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줄이고 불안해도 불안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더 많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에게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반면 스스로를 자주 낮추는 이는 어느 순간 그 낮은 자리에 고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기보다 조용히 제외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데 나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과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서로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솔직함은 결국 상처를 반복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체력도 속도도 기회도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남은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존중은 밖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루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하는 힘, 그것이 인생 후반의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도 아니고 분노도 아닙니다. 바로 작아지는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나를 찾아와 의견을 묻고 결정 앞에서 내 말을 기다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세상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젊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아직도 필요한 사람인가? 이 질문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더 많이 말하게 됩니다. 나의 사정, 나의 아픔, 나의 억울함을 꺼내 보이며 여전히
내가 여기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신호가 오히려 우리를 더 희미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자주 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이미지가 굳어집니다. 저 사람은 늘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입니다. 인상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한번 굳어진 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합니다. 인생 후반에는 감정보다 이미지가 더 중요해진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거칠애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가볍게 보이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는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존중받는 분들은 말이 적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병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고 자식의 문제를 세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묻는 말에만 짧게 답했고 대화가 지나치게 깊어지기 전에 미소로 정리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게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예의를 지켰습니다. 반면 만날 때마다 집안 사정과 경제 문제를 풀어놓는 분들은 점점 대화에서 중심을 잃었습니다. 아무도 노골적으로 무시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자리에서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진짜 친구라면 내 고생을 들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에 남는 관계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한숨은 처음에는 위로를 부르지만 나중에는 피로를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가벼운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것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무거운 이야기를 오래 듣고 나면 마음이 지치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랜 시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내 마음을 두어야 하는가? 답은 뜻밖의 단순했습니다. 남의 반응이 아니라 나의 태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결국 나의 위치를 정합니다. 자주 자신을 낮추면 사람들은 그 자리를 기준으로 대합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면 말이 적어도 그 기운이 전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기품입니다. 기품은 큰 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눈빛, 천천히 고르는 말, 불필요한 설명을 삼가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내가 힘들어도 그 힘듦을 전부 꺼내지 않는 절제에서 시작됩니다. 절제는 차가움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깊이가 있는 사람 곁에서는 누구나 조심스러워집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외롭다고 느낀다면 먼저 말을 줄여보십시오. 말이 줄어들면 마음이 들립니다. 그동안 밖으로 흘러나가던 에너지가 안으로 모입니다. 그 에너지가 다시 당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힘이 생기면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인생의 후반은 더 많이 얻는 시기가 아니라 더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깊어지려면 흘러넘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조용한 균형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다시 중심을 찾게 됩니다. 이제 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후반을 지혜롭게 건너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큰 깨달음이나 거창한 결심을 찾지만 실제로 삶을 바꾸는 것은 아주 현실적인 태도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며 4가지를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지켜왔습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었고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먼저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부족하다고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돈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흔듭니다.
형편이 좋다고 알려지면 부탁과 기대가 따라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알려지면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집니다. 사람들은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모호함을 지켰습니다. 누가 물어도 웃으며 넘겼고 구체적인 숫자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호함이 나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는 것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다음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두 군데 아픕니다. 허리가 시큰거리고 눈이 침침해지고 잠이 얕아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습관처럼 말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약한 사람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물론 치료는 받아야 합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통증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반복되는 아픔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쇠퇴하는 존재로 기억합니다. 나는 몸이 힘들 때일수록 자세를 더 바르게 하고 말투를 더 단정히 하려고 애썼습니다. 아프다는 말 대신 괜찮다고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니 마음도 조금씩 따라왔습니다. 세 번째는 계획에 대한 침묵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공부를 다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심하자마자 주변에 알리고 싶어집니다. 응원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획을 말하는 순간 에너지가 흩어집니다. 누군가는 걱정의 말을 하고 누군가는 의심의 눈길을 보냅니다. 그 말들이 마음에 남아 흔들리게 합니다. 나는 중요한 결심을 할 때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으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준비했고 결과가 나왔을 때만 보여주었습니다. 말보다 결과가 먼저 나올 때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이야기입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자식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밖에서 풀어놓는 순간 당신의 집은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공감하는 척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른 자리로 옮겨집니다. 결국 당신은 집안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집안일은 집안에서 끝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밖에서는 언제나 단정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서 있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는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을 관리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있어야 정원이 보호됩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누구나 쉽게 드나듭니다. 인생의 후반에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열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보여주고 대부분은 조용히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달라집니다. 존중은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절제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내가 말한 모든 태도와 절제는 사실 밖의 세상을 이기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싸움은 언제나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을 줄이려 할 때 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왜 굳이 참아야 하나? 그냥 솔직하게 다 말하면 마음이 편한데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그 목소리는 때로 양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는 오랜 세월을 지나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양심이 아니라 익숙함입니다. 오랫동안 해온 방식이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늘 하던 대로 살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힘들면 말하고 억울하면 토로하고 외로우면 붙잡습니다. 그렇게 해온 시간이 길수록 그 습관은 깊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침묵을 선택하려 하면 어색하고 불안합니다. 마치 낯선 옷을 입은 것처럼 몸이 맞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어색함을 조금만 견디면 새로운 내가 조금씩 자라납니다. 나는 젊은 시절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았고 마음의 상처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니 말하고 나면 잠시 가벼워질 뿐 근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약함을 스스로 더 또렷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는 다른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힘들어도 표정을 다잡고 불안해도 천천히 말하고 설명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굳이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자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나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고 대화의 깊이도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을 속이는 연기가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는 연습입니다. 나는 이것을 리허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완전히 단단해지지 않았지만 단단한 사람처럼 걷는 연습입니다. 아직 완전히 여유롭지 않지만 여유로운 사람처럼 숨 쉬는 연습입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됩니다.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인생의 빛깔이 됩니다. 많은 사람은 이 불편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 길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쉬운 길의 끝에는 늘 같은 풍경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 불편한 길을 선택한 사람은 서서히 다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차이는 하루아침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이 지나면 분명해집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조용히 권하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큰 변화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불필요한 설명을 한번 줄여보고 반복하던 한숨을 한번 삼켜보십시오. 누군가 무례하게 말해도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짧게 답하십시오. 그 작은 절제가 당신의 무게를 만듭니다. 인생의 후반은 화려함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많이 말하는 사람보다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 오래 기억됩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의 태도를 지키려 합니다. 그 태도 하나가 나의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결국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